아니 시험지를 패스할 정도로 똑똑한 분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셨냐. 를 좋아했었거든요. 일단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진다. 열심히 준비했고 다행히 운 좋게 붙었어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나오면 통합사가 되는 거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 수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주셨던 제가 왜 통번역대학원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촬영하는 오늘로써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린 지 딱 2달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로펌에 8년이나 다니다가 갑자기 통번역대학원에 오게 된 데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정말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었어요. 영어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1년간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살게 되면서 처음 배웠는데 그 전부터 국어를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잘했던 건 아니고 수학과 과학, 특히 물리 이런 거는 정말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국어는 그냥 약간 그나마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1년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동안 영어가 는 건 맞는데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 살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정도로 영어가 늘지는 않는데 저는 그래도 1년 산 것 치고는 굉장히 영어가 빨리 많이 는 편이었고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수능 볼 때까지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언어를 좋아한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교양 수업으로 중국어를 들어봤거든요. 그때도 별 생각 없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언어가 가지는 고유한 발음이나 문장 구조, 그 언어의 기초가 되는 사상,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아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 말을 들으면 변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단어 외우는 것도 재밌어 하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들은 친구들이 다 중국에서 살다 온 저보다 중국어를 훨씬 잘하던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수업을 잘 따라갔을 정도로 언어는 어릴 때부터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언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고민을 해볼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대학교 들어갈 때 그 과 정할 때 부모님한테 나 언어 좋아하는데 인문대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던져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단칼에 거절당했죠. 인문대 가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경영대 가서 사법시험 하는 게 너의 인생에 가장 좋다라고 한마디로 일축을 하시길래 그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착한 아이였던 저는 경영대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사법시험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그 당시에는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고 다행히 운 좋게 붙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부모님들도 이런 얘기로 자녀분들을 많이 설득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진다. 일단 시험을 붙어놓고 나중에 싫으면 그만두면 되고 뭘 하든 공부를 일단 잘해두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서울대 경영대에 갔는데 빵 만드는 게 너무 좋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빵집을 차릴 수 있을까요? 몇 년을 갈아 넣어서 사법시험을 겨우겨우 붙어서 연수원에 가서 로펌에 갔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전혀 다른 직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점점 내가 어떤 일을 택하면 택할수록 선택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붙고 나니까 연수원에 가고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법원에 로클럽을 가거나 검찰을 가거나 아니면 로펌에 가거나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제 성향상 로펌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았고 일단 멋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로펌에 갔어요. 특히 사회적인 시선이나 경제적인 보상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로펌에서의 생활이 내내 싫었고 힘들었고 이런 거는 결코 아니에요. 도저히 못 해먹을 정도로 저랑 안 맞았다거나 너무 힘든 점만 있었다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닌데도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평생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속 깊은 의구심이 항상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일을 해보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초반에는 로펌 주니어는 정말 빡세거든요.
일이 너무 많고 이런저런 큰 건들에 불려다니다 보면 야근은 물론이고 밤을 새고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그것보다도 그 업무 강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고객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 건 분명하고 사실 저에게 변호사 일 중에 좀 안 맞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는 사람 자체가 제 의견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의견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고객들이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변호사님? 이라고 물었을 때 나의 의견을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 정연하게 강하게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많은 자료를 읽고 그 사실관계를 잘 소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든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든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변호사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나는 크게 생각이 없고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면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너무 어렵고 너무 답이 없고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회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둘 순 없으니까 직장을 꾸역꾸역 다녀왔어요. 이건 단점만 말씀드린 건데 좋은 점도 많았거든요. 동료들도 좋았고 일도 점점 적응돼 가면서 특히 연차가 쌓여가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몸이 힘들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그렇지도 않았고 일도 익숙해져 가면서 스트레스도 덜해져 갔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이런 계기가 없었으면 그냥 그런 대로 쭉 다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다가 한 5년차, 6년차 때쯤 저의 첫 번째 큰 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그때 외국법인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통역사님이랑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통역사를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직업으로서의 통역사님을 접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당연히 멋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지금 업계에서 누구나 아실 법한 굉장히 유능한 통역사님이시고 그 건에서도 워낙에 그냥 실력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멋있어 보이는 걸 넘어서 통역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통역사라는 직업을 알았으면 나도 저 일을 하면 너무 재밌게 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변호사는 항상 잔무가 있고 집에 가도 일이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몇 달씩 몇 년씩 계속되는데 통역사님은 그 현장에서 딱 통역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가시는 게 부럽기도 했고 근데 가장 핵심은 저도 언어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데 언어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역사님을 본 게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첫 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도 통역사가 될래요 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때만 해도 통역대학원이 뭔지도 몰랐고 제가 통역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두 번째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로부터 한 1, 2년 있다가 제가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3개월의 출산 휴가가 있고 6개월 정도 연수 제도가 있는데 그 연수를 더 붙여서 육아를 하면서 좀 수유도 할 겸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 연수 제도의 취지 자체가 원래는 그냥 쉬는 건 아니고 해외 유학을 가든 국내 대학원을 가든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라는 게 연수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영어학원 같은 거라도 좀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영어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딱히 영어 학원을 다닐 정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던 터라서 무슨 영어 학원이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하면서 정말 우연하게 그냥 광화문 영어학원, 강북 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심지어 회사에서 제가 평소에 밥 먹으러 다니던 건물에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지금 입시학원이 메이저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강남, 하나는 강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북에 있는 학원이 저희 집 완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확 운명같이 느껴진 거죠. 이런 게 있다고? 난 가뜩이나 통역사가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무턱대고 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짜고짜 전화해서 통번역대학원이 대체 뭐냐, 몇 년제냐, 서울에 어느 학교에 있는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 나오면 통역사가 되는 건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을 막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3월에 둘째를 출산하고 12월에 회사에 복직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통번역대학원 입시 시험이 10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운명이지 않나. 그때 정말 나 이거 잘하면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3월부터 한 6개월 해가지고 이 시험을 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이후로는 그게 간절하게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그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무려 이제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영어학원 등록을 하고 조리원에서 2주 지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4월 달부터 강의를 듣게 됩니다. 4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쭉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격을 그때 한 건데요. 여기서 세 번째 저의 또 계기가 있어요. 바로 그 공부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왔잖아요. 수능도 쳐봤고 사법시험, 대학교 연수원 다 공부의 연속이었는데 제가 공부가 정말 즐거워서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제가 욕심이 많고 성취욕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저를 갈아 넣으면서 힘든 걸 꾹꾹 참고 공부를 해서 잘 해왔던 거지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이거를 하는 게 크게 힘들지 않다고 느껴졌던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통번역대학원 입시 과정이 사실은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그때 둘째가 막 태어났을 테니까 밤새 울고 첫째도 어린 사원은 제가 해야 되고 둘째 시도 때도 없이 젖 먹이면서 거의 하루에 60%를 육아를 하고 나머지 40%의 짬을 내서 겨우겨우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공부가 저에게 마냥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저 스스로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영어 단어 외우는 것 자체가 재밌고 입시반에 가면 선생님이 그 영어 또는 한국어 지문을 들려주시고 한 1분, 2분 정도 기억해서 바로 내가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조차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대학교 때 교양 중국어 듣고 그런 거는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즐겁게 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엄연히 입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더군다나 이미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몸이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다시 도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시에 대한 압박감도 굉장히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시 과정까지 완전히 즐겁진 않았죠. 그 입시 과정까지 할만했던 거는 제가 그 공부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충격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험을 붙고 너무너무 신났고 바로 그 다음에 입학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시험을 봤으니까 원래는 작년 3월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야 맞는데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에는 3달 뒤에 퇴사할 생각으로 복직을 했었죠. 근데 복직을 하고 보니까 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좋은 직업을 두고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게 맞나? 거기는 나보다 훨씬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내가 통역사로서 미래가 보장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가 그 공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치기 어리게 이 나이에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너무 크게 사로잡힌 나머지 그 해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1년을 돈을 더 벌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금방 가죠. 어느덧 다시 정말 입학을 하려면 퇴사를 해야 되는 그 결정을 앞둔 시점에 왔어요. 이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결혼할 때보다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을 떠나는 게 맞나?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이 고민은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도 아니고 주변의 조언을 아무리 들어본들 결국 그 결정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 고민에서 비롯된 거기도 했어요. 당장 그만두려니까 너무 용기가 안 나는데 내가 원래부터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유튜브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퇴사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몇 달간 정말 깊게 고민한 끝에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어느 길을 가든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적어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이 일을 시작해보지조차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너무 그게 후회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왜 통대를 가게 됐냐 이렇게 궁금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아니 시험소로 패스할 정도로 똑똑한 분이 지금 AI가 침범해가고 있는 그 통번역 시장을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셨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댓글을 보고 저도 약간 한 방 맞은 느낌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장이든 AI에 의해서 침식당할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통역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긴 해도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그 시장의 비전을 본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정말 크게 통역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태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만 하고 부모님이 지시해주는 방향대로만 인생을 살아오던 제가 처음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공부를 발견을 해서 도전을 해보자. 이 기회를 잡아보고자 일단 여기에 오게 된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